뉴욕 한인의 눈으로 바라본 미국 사회. 팟캐스트 뉴욕의 소리. 네, 뉴욕의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황길재 PD입니다. 오늘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좀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세히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바마 케어도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 워낙 많이 들어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번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알쏭달쏭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라이프 앤 헬스 인슈어런스 스페셜리스트 송경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경희입니다. 예. 송 선생님 그동안 보험 업무를 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96년부터 시작했어요. 생명보험, 건강보험, 뮤추얼펀드 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럼 오바마 케어 이전에는 이제 그동안 기존 보험들을 쭉 해오셨을 텐데요. 네.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룹들은 거의 비슷해요. 이때까지 그룹들은 그룹 스페셜 레이스로 갖고 있는 것이 거의 똑같고요. 개인들은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기 전에는 메디케이드 가진 사람은 메디케이드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인컴이 높은 사람들은 개인으로 들려고 하면 예를 들면 그룹이 개인이 600불을 한 달에 보험료로 내면은요. 개인은 한 명이 1,800불씩을 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기업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룹 자격을 갖춰서 그룹으로 꼭 드셔야 됐고 그렇게 드실 수 없는 분들은 한 달에 1,800불씩을 내고 드셔야 됐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미국 처음 와서 놀란 게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놀랐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못 살면은 뭐 이렇게 정부에서 공짜로 의료보험을 들어주는데 또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의료보험 걱정해야 되는데 중간에 좀 걸린 사람들이 애매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을 못 들고 막상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은 또 뭐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만든 시코라는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거 보고 야 미국 살 나라가 못 되네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요. 또 막상 와보니까 그거랑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선진국이면서도 국가보험이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오면서 이제 드디어 그런 보험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보험을 이제 가입 안 하면은 뭐 벌금도 매긴다. 지금은 근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이 안 하고 한인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많이 가입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고 또 인컴이 낮으신 분들은 메디케이드로 공짜로 가질 수 있는데도 전혀 좀 아직도 인식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도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보험을 해주겠다는데도 아직 안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알지만은 또 자기가 내야 되는 포션이 부담이 돼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기존의 보험에 비하면 상당히 싼 가격인데도 그거조차도 이제 부담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룹으로 들 때 개인 600불인데 개인으로 들면 1,800불씩을 냈다. 이제는 개인으로 들어도 한 사람이 600불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들면은 자기의 인컴에 따라서 보조를 받아서 낮은 사람은 메디케이드, 높은 사람은 풀 프리미엄을 내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인컴 따라 보조를 받아서 낮을수록 보조를 더 많이 받고 높을수록 이제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렇게 소득에 따라서 이제 차등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바마 케어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을 추리면 어떤 걸까요? 핵심적인 부분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을 가지고 양질의 삶을 살자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구성이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또 오바마 케어도 있고 또 각종 개인들이 하는 그런 사보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성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많은 손님들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너무 많이 혼동하고 계셔요. 일단 메디케이드는 뒤에 AID가 붙어서 보조를 받는다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메디케이드는 인컴이 낮아서 저소득층이라서 정부에서 프리로 주는 플랜이라서 메디케이드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되신 분,
65세 되기 전에 10년 동안 세금 보고를 했다. 40코로 동안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이 65세 지나서 받는 메디컬 혜택이 메디케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 사람들은 그룹에서 직장에서 드시든지 오바마 케어 통해서 개인으로 드시든지 예. 그렇게 들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게 처음에 맨날 헷갈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뭔가 케어가 필요한 분들은 메디케어고 예. 돈이 없어서 좀 가난해서 이렇게 보조가 필요한 분은 에이드가 붙어서 메디케이드다. 네네. 이제 좀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 오바마 케어 뭐 가입 대상은 뭐 전 국민일 테고 가입 대상은 전 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 다 그래요. 그러면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불합법적인 체류자라 하더라도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거주 형태 때문에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플라이 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주마다 다르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들어오신 유학생이라든지 주재원이라든지 인컴이 없는 유학생들은 바로 메디케이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주재원도 인컴이 낮다 그러면 또 보조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영주권을 받기 전에 막 취업 이민을 온 사람,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갖고 온 사람도 해당이 된다고요? 네. 야, 이게 상당히 좋은 정보네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모든 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주마다 이게 또 내용이 혜택이나 또 이렇게 뭐 보험료 이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주마다 다 달라서 저도 주로 하는 뉴욕주를 제일 많이 알고요. 예. 그 다음에 뉴저지도 또 강 하나인데도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예. 예를 들면 뉴저지주는 영주권 5년 이상 안 되면 메디케이드를 안 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이민자들한테 진짜 뉴욕주가 좋은 것 같아요. 더구나 올해는 에센셜 플랜이 또 새로 생겨서요. 보험료가 $0 아니면 $20 그리고 굉장히 좋은 치과 보험을 주기 때문에 올해는 뉴욕 거주자들이 너무 좋은 해예요. 네, 알겠습니다. 대상은 얘기했고, 그다음 이제 가입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뭐 내가 여기 가입하면 이제 보험료를 또 얼마나 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습니까? 가입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헬스케어.gav으로 가시면 연방 웹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전화 걸으셔서 거기 사람들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뉴욕은 또 뉴욕 스테이트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연방 사이트가 아니고 뉴욕주. 네, 뉴욕은 뉴욕주 온 사이트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거기서 본인들이 웹사이트를 직접 하셔도 되고 전화 걸으셔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직접 만나서 내비게이터라고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많이들 일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보험 브로커 저희 같은 분들이 certified 트레이닝 걸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험 내용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잘 아시는 분들 도움 받는 게 나을 텐데요. 네. 내비게이터 분들하고 또 브로커 분들하고 중에서 선택을 하려면 어떤 쪽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브로커 분들이 오랫동안 건강보험을 했으니까는요. 건강보험 등록을 하시면은요. 많은 보험회사 중에서 보험회사를 고르고요. 보험회사 중에서도 또 플랜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래 했으니까 어느 보험회사는 어떤 특성, 어떤 보험회사에는 뭐 한국 의사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다, 가입이 안 돼 있다, 네트워크가 작다, 넓다, 그리고 또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그런 게 아주 까다롭게 플랜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브로커들이 많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오바마 케어는 거의 뭐 무료거나 이렇게 뭐 보험료도 거의 얼마 되지도 않는데 브로커 분들은 그게 별로 생기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도와주시나요? 어떻게? 본래는 보험회사에서 커미션이 나오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2014년에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 이제 2015년 했죠. 그리고 2016년 들면서는 많은 보험회사들이 커미션을 없애고 또 많은 보험회사들이 오바마 케어 온 마켓에 더 이상
보험 제공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상 커미션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피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소득마다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실감이 좀 안 나니까 가령 뭐 4인 가족이 뭐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내야 되나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바마 케어가 모든 사람에게 다 풀이거나 낮은 보험료는 아니고요. 인컴이 낮은 사람은 낮게 내고 인컴이 높은 사람은 풀 프리미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4인 가족인데 36,000불보다 미만이다 하면은 모든 가족이 메디케이드를 가져요. 4인 가족인데 인컴이 36,000불에서 48,500불 사이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한 달에 20불씩 내고 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부부 같으면은 40불을 내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차일드 헬스 플러스 플랜을 따로 가지고요. 그 외에 이제 인컴이 높으면은 풀 프리미엄을 내면 4인 가족이 한 1,300불에서 1,800불 정도 보험료를 내야 되겠습니다. 1,300불 정도. 오바마 케어라고 다 싼 게 아니네요. 다 싼 게 아니고 인컴이 높은 사람 풀 프리미엄을 내요. 인컴이 높은 사람들은 인컴을 조금 떨어뜨리면 보험료가 그만큼 낮아지는데 좀 인컴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트래디셔널 IRA를 오픈을 하시면 넌 액수만큼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트래디셔널 IRA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는 정부에서 각자 은퇴연금을 준비해라고 IRA 어카운트를 한 사람이 5,500불 그리고 50세 넘는 사람은 6,500불 씩을 넣게 구자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는 50세 넘는 사람 6,500불인데 그 액수는 첫 페이지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공제받는 액수가 커요. 그래서 만약에 풀 프리미엄을 내야 되는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여윳돈이 있으면 IRA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뭐 혹시 뭐 401k인가 뭐 하는 뭐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하는 건데 401k가 직장에서 있으면 거기에 또 돈을 갖다 인컴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맥시멈으로 넣으면은 집으로 갖고 온 돈이 작으니까는요. 또 인컴을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은퇴 후 연금을 미리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오바마 케어를 가입을 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은 어떤 겁니까? 기존의 뭐 일반 보험들하고 차이가 없나요? 미국의 건강보험은요. 맥시멈이 없이 언리미티드예요. 그 대신에 성형 그런 거는 커버가 안 되고 메디컬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리밋이 없이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똑같고 2014년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면서 프리 이그지스팅 컨디션이라고 해서 보통 보험회사들이 있는 병은 1년 동안 커버를 안 해줬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뭐 병 있는 사람도 가입했을 때부터 다 커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보험하고 좀 제가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 국가 의료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한 명이 누가 암에 걸리면은 뭐 집안이 거덜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국가보험이 있긴 있지만 의료보험이 있지만은 병원에서 그게 혜택 안 되는 게 워낙 많고 뭐 이런 이 아픔은 안 되고 이 치료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를 개인 돈으로 내다 보니까 뭐 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서 뭐 이렇게 가정이 많이 파탄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한국 보험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저도 친정 아버지 편찮으실 때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꼭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의사한테 갈 때는 거의 공짜고 병원에 입원해서 큰 병이 걸리면 들어가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는 의사한테 갈 때는 코페이가 있어서 이렇게 얼마를 냅니다. 근데 큰 병에 있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가 안 하고 각 플랜마다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보험료 외에 그 돈보다 내가 암만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1년 사이에 그 돈 이상은 안 낸다는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이라고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 큰 병이 걸려도 그 돈 이상은 안 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은 적게 내고 혜택도 적게 받는 데 비해서 미국은 또 많이 내는 대신에 또 뭐 무제한으로 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 걸리면은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치료비를 내야 되지만은 대신에 큰 병 걸리면은 뭐 얼마 이상은 디덕터블만큼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예, 꼭 그런 거. 한국에는 작은 병은 다 커버해주고 큰 병에는 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미국에는 작은 병은 코페이 같은 거 내지만 큰 병 걸렸을 때는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까지 내면 되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 의료보험 보험이랄까 아니면 의료 제도를 보면은 일단 사람은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뭐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내지는 뭐 그래서 병원에서 거부를 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 중간에 죽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그런 얘기 많이 보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죠. 그 사람 신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살려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난 비일이 날아오는데 그것도 다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그런 범위 없이 병원 시설을 서서 뭐 입원을 했다 수술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일단 가서 이제 받고 나오면 비리 막 날라와요. 그러면 병원마다 소셜 워커들이 있거든요. 소셜 워커랑 만나고 싶다 하면 소셜 워커가 이제 무슨 서류, 은행에 돈이 얼마 있나 뭐 그런 것을 갖고 오라 합니다. 그 만나서 내가 은행에도 돈이 없고 도대체 이것을 낼 수가 없다면은 그 총 액수도 조정을 해주고 그래서 다달이 얼마씩을 내라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국 왔을 초기 얘기인데 저희 아이가 한번 교회 연수회를 갔다가 한번 화상을 당한 사고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산중이었는데 그 911에 연락하니까 이렇게 그 소방차랑 막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태우고 나서 어디 또 학교 같은 데로 가더니만 가니까 헬기를 태우고 아동 치료 화상 치료 전문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은 헬기 타고 가고 저는 이제 운전하고 가서 갔는데 그리고 가보니까 병원 집사람 얘기로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딱 대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신속하게 치료를 해서 병실도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뭐 한국으로 치면 뭐 거의 뭐 A급 정도 되는 시설에 애 혼자 그냥 쓰던데 그 비용이 다 그냥 이렇게 무료였어요. 왜냐면 애들 차일드 헬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빌이 날아왔는데 헬기 사용료 빌이 뭐 2만 얼마인가 나왔어요. 저희 기절초풍 하잖아요. 이게 아니 뭐 이게 우리가 헬기 불러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이 돈 어떻게 내야 내가 고민을 하고 해서 이제 여기 상담을 했더니만 보험사에서 그거 그냥 레터 자기네들한테 보내라. 그랬더니만 그래서 보냈더니만 또 빌이 또 왔는데 한 1,000몇백 불인가 뭐 한 그 줄여서 빌이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빌이 또 왔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또 보내래요. 그래서 그 보험사에다 보내니까 나중에 아무 소리가 없어요. 반감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쇼크를 받았다가 또 이게 한번 감동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오바마 케어를 이제 안 들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 현재까지 뭐 벌금을 내거나 이런 계속 냈습니다. 2014년에 안 가진 사람들 2015년에 세금 보고할 때 냈고요. 2015년에 안 갖고 있은 사람은 2016년 세금 보고할 때 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안 갖고 있은 사람이 2017년에 또 낼 것인데 2.5% 냅니다. 자기 인컴의 2.5%. 2.5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인컴 따라 다르죠. 그걸 알았을 텐데 세금 보고하면 알았을 텐데 왜 아직까지도 안 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두 번째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 세금 보고하는 거 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컴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그리고 20만 불이라고 2.5% 20만 불에 대한 2.5%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또 한 사람당 한 가구당 얼마 이상은 또 안 내는 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벌금 내는 것이 보험료보단 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입을 위해서 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 세금 보고 카피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 증명, 그 다음에 영주권,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 그리고 이제 비자, 그리고 또 이제 막 입국하신 분들 I-94 있으면 I-94, 또 학생 비자 같은 사람들은 뭐 서비스 그런 넘버 같은 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오셔야 되고 그래요. 저는 영주권자 이외에도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얘기를 알고는 상당히 또 다른 거 하나는 인컴만 보기 때문에요. 은행에 돈이 아주 많이 있어요. 내가 은행에 돈을 100만 불을 넣어놓고 씁니다. 근데 찾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도 인컴이 없잖아요. 그럼 메디케이드예요. 그러니까, 인컴만 보기 때문에. 1년 동안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만 보는 거지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냐는
상관이 안 없다는 봅니다. 거죠. 실제 메디케이드 사무실 가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인컴 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바마케어에서는 물어보는 것은 인컴만 물어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가족인가를 많이 물어보세요. 세금 보고에 만약에 4인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 애가 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직장으로 있고 엄마는 직장이 없어서 엄마만 든다 하더라도 보조를 받으려면 4인 가족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자녀들은 세금 보고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에요. 세금 보고에 들어가는 애가 둘인데 한 명만 세금 보고에 올린다. 그러면 가족 수가 3명이고요. 애가 3명인데 3명 다 나 세금 보고에 올린다 하면 5인 가족으로 불입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실제로 애가 얼마 있느냐 관계없이 세금 보고에 얼마나 들어가는 포함시키느냐. 예. 그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26세까지인데요. 26세 전에도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따로 세금 보고한다 그러면 안 넣고요. 네. 그리고 또 26세 돼도 인컴이 없다 하면은 따로 떼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해도 되고요. 그런 사람들 안 그런 인컴이 높아서 그 자녀들은 많이 세금 보고에 올리는 거 좋다면은 본인들 세금 보고에 올리지만 성인 된 자녀들은 인컴 없다 그러면은 따로 떼서 메디케이드나 뭐 에센셜 플랜 그런 걸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싱글일 때는 수익이 자기 1년 수입이 얼마여가지고 이게 그냥 부담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부부 수입이 합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프리미엄이 엄청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여기 뉴욕에서는요 한 사람 인컴이 47,000불이면 풀 프리미엄을 내야 돼요. 네. 그래도 조금 쓰기 괜찮은 보험료가 뉴욕에서는 지금 한 423불 정도 하거든요. 의사한테 갈 때 다 커버되는 그런 보험이.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해서 2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63,720불이면 풀 프리미엄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423불짜리를 2명이 가진다면 보험료가 852불이에요. 그럼 너무 비싸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줄이는 방법이 혹시 연금을 들거나 뭐 연금을 들거나 안 그래 30세 미만이면 브론즈보다 더 낮은 플랜을 들 수 있어서 보험료는 싼데 이제 커버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좀 어중간하게 버는 사람들이 제일 좀 힘들죠. 아예 가난하거나 그냥 부자거나. 많이 벌거나 예. 사실 63,000 두 명이 63,000불을 버는데 보험료를 852불씩 다달이 낸다 하면 너무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거의 1년으로 치면 거의 10,000불이 넘는데. 그러죠. 6만 불 벌어서 6만 3,000불 벌어서 세금 떼고 나면 뭐 한 5만 불인데 10,000불 건강보험료 내는 게 정말 말도 안 되죠. 진짜 그러네요. 이런 분들은 이제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 하고 안 가지실 수도 있고 이제 또 막 결혼해서 여자분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여자분들만 또 보험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험료 이외에 다른 비용들은 뭐 없습니까? 또 용어들이 뭐 프리미엄, 뭐 코페이, 뭐 코인슈런스, 디덕터블 이런 용어들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 좀 차이는 또 어떤 건가요? 보험을 가입하시면 메디케이드하고 뉴욕 같은 경우에 에센셜 제로 달러즈 프리미엄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거든요. 그 프리미엄이고 그리고 의사들한테 갈 때마다 내는 코페이가 있어요. 그리고 디덕터블이 제일 문제인데요. 2014년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기 전에 디덕터블이라는 거는 거의 다 입원했을 때만 적용이 됐습니다. 디덕터블인 코인슈런스가 입원 때만 적용이 되고 보통 분들은 입원을 잘 안 하세요. 몇십 년을 가지고 있어도 입원을 안 했기 때문에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이런 거 모르고 사시다가 이제 갑자기 오바마 케어가 되면서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때문에 아주 혼돈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디덕터블이 각 플랜마다 적용이 달라요. 어떤 플랜은 의사 비지 때도 디덕터블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버 플랜은 디덕터블이 2,000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플랜을 골랐을 때 디덕터블이 2,000불 그러면은 모든 오바마 케어는 1년 정기 체크업은 공짜예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1년 정기 체크업은 공짜로 받았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정기 체크업
그리고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가 코페이도 안 내고 공짜예요. 그래서 공짜로 받았는데 이제 그 외에 감기가 걸려서 의사한테 갔다 그 디덕터블 2,000불이면 2,000불 될 때까지 내 돈으로 또 내야 돼요. 그 비싼 보험료를 내고 디덕터블 2,000불 각 개인당 2,000불 만날 때까지는 내 돈으로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부담인 거죠. 그럼 만약에 한 번 갈 때 100불을 낸다고 하면 20번 갈 때까지는 예. 계속 자기 돈을 내야 된다. 그게 이제 실버 플랜이거든요. 그런데 또 잘 보면 같은 실버 플랜이라도 이 디덕터블이 이번 때만 적용이 되는 실버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로 우리가 보험을 쓰는 경우가 보통 사람들은 의사 비짓에 거의 다 써요. 이머전시 때 짜다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사 비짓 때는 디덕터블 없이 가는 플랜을 찾아서 손님들한테 권해요. 보면은 디덕터블 2,000불 코인슈런스가 입원 때 수술 때만 적용이 되고 의사 비짓 이머전시 때는 적용이 안 되는 실버 플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권해드리죠. 보통은 의사 비짓이 중요하니까는요. 그래서 디덕터블이 플랜마다 따라가지고요. 자기 부담금이에요. 그 돈까지 내가 내야 되는데 플랜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랜을 잘 살펴서 가입을 하셔야 1년 동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플랜들이 그 보험사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오바마케어에서는 다 그냥 공통적으로 쓰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뉴저지도 그래요. 뉴저지에도 많은 플랜들이 디덕터블이 의사 비질 때 적용 안 되는 것도 있고 적용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도 같은 보험회사에서도 예를 들면은 6가지 정도의 실버 플랜이 있어요. 어떤 실버 플랜은 입원 때 혜택을 많이 보고 어떤 실버 플랜은 의사 비질 때 혜택을 많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보험회사라도 또 플랜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한두 개도 아닌데 그 보험회사마다 또 플랜이 몇 개씩 있고 하면 와, 그거 다 살펴보려면 엄청나게 예. 정보가 많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또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요즘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해마다 플랜도 바뀌죠. 또 보험회사마다 네트워크를 계속 새로 만들어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꾸 이 작은 네트워크를 해마다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많은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가서 계속 듣고 공부하고 어떻게 바뀌나 네트워크가 어떻게 바뀌나 플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미리미리 다 가서 들어놔야 돼요. 공부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인분 뉴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인분들은 어떤 보험회사를 찾는 게 제일 낫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어느 지정 회사를 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겠네요. 제가 주로 권해드리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를 해드리면 손님들이 아주 편하게 잘 쓰시는 회사가 있는데 지정 보험 회사를 좀 말하기는 그렇네요. 네, 특정 회사를 이렇게 또 예. 지칭하기는 그러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드는 그 보험 회사들이 뭐 큰 대형 회사들로 보면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엠파이어 블루크루스 블루실드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케어 커넥트 병원에서 만든 케어 커넥트라는 보험이 있고 그리고 어피니티 그리고 뉴저지 같은 때는 호라이즌, 어메리 헬스 뭐 많이 있죠. 큰 회사들이. 그 각 회사들마다의 그 플랜들이 몇 개씩 있고 또 다 디덕터블 코 인슈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그게 오바마케어를 특별하게 좀 가입을 하는 좋은 어떤 기간이 있나요? 어떻게? 오픈 인로맨 피어리드라 해서 원래는 등록할 수 있는 가입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네. 이제부터는 매년 1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가 오픈 인로맨입니다. 3개월 동안 가능한 거네요. 11월, 12월, 1월. 예. 그렇게 해서 그때가 끝나면 보험이 없는 사람이 개인들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셜 인로맨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케이드 에센스 플랜에 1년 내내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그 외의 사람들은 오픈 인로맨 끝나면 스페셜 인로맨에 해당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혼해서 나의 카버리지가 없어졌다. 그리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갔다 뭐 그런 몇 개의 해당 사항에
이거는 뭐 직장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뒀다. 네. 뭐 또 직장에서 더 이상 베네핏을 안 준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기독상조인가요, 이게? 네. 뉴욕에는 기독상조에 선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상조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컴이 높으신 분들은요, 뭐 한 6만 3천 불 벌어서 두 분 합해서 800불 보험료를 내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독상조에는 보험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보험료 낮은 것들에서 벌금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인컴이 낮으세요. 그러면 에센스 플랜 같은 걸로 $0 프리미엄이나 $20 프리미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기독상조회에 드셔서 한 달에 한 사람도 뭐 170불씩 그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인컴이 너무 높아서 내가 벌금을 안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독상조회 거 좀 싼 거 드셔도 되지만, 인컴이 낮으신 분들은 오바마 케어 드셔서 받는 혜택이 훨씬 더 큰데 그거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기독상조에는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은 그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되죠. 완전한 보험이 아니니까는요. 네. 개인 세금 보고 때 뭐 왕창 물어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등록을 하실 때 나의 인컴을 그대로 넣었더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보험료를 작게 내려고 본인의 인컴을 낮춰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낮은 보험료를 냈어요. 그러면 내년 돼서 세금 보고할 때 너의 인컴은 이만큼 높았는데 이렇게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네. 그 차액을 내라고 12달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벌금은 안 내요. 그렇지만 그 차액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실 때는 지금 현재 올해 예상을 액수를 넣거든요. 작년 11월 1일 2015년부터 등록을 할 때는 2016년에 얼마를 벌 것인가 하는 예상치를 우리가 적어서 넣어요. 그래서 예상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2016년을 지나면서 나의 인컴이 높아졌다, 나의 인컴이 낮아졌다 할 때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컴이 높아지면은 올라진 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인컴이 낮아지면 낮아진 보험료를 내야 돼요.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12월까지 갔다. 그러면 세금 보고할 때 돼서 인컴이 높아졌는데 높은 보험료를 안 내고 계속 낮은 것을 냈구나. 차액은 물어내라. 그리고 또 반대 경우 인컴이 낮아져서 낮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계속 높은 것을 냈네. 그러면 텍스 크레딧으로 줄게 해서 또 환불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얼마 벌지 또 수입이 또 들쭉날쭉하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등록하실 때 막 싼 게 좋으신 줄 알고 싸게 해달라 하는데 싸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손님들의 인포메이션을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트에서 떠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지, 이 인컴이 맞느냐 하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막 억지 피우는데 그러면 안 되죠. 세금 보고한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소셜하고 넣으면 이 사람이 지난 일했던 직장 이름, 직장 주소, 인컴이 뜨면서 계속 이 인컴이 맞느냐, 그만뒀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참 무서워요. 여기 미국에서는 뭐 탈세가 뭐 엄청나게 중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요. 일단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오바마 케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 의료 서비스가 어떤 건지 한 번만 정리해 주시고. 오바마 케어에서는 미니멈 에센셜 커버리지에서 10가지의 베네핏이 있는 플랜을 가져야 벌금이 면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가지는 무엇이 있냐면요, 외래 진료, 응급 서비스, 입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정신건강 약물 중독 치료 및 재활 치료, 그리고 처방약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활, 생활 서비스, 의료기기, 각종 검사, 질병 예방 관리, 소화 관리 서비스. 소화는 치아와 시력 관리가 포함이 된 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뭐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은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방송 들으시고 혹시 유학 오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주재원으로 와 계시는 분들도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등록 기간이 1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니까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기간을 잘 기억하셨다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는데, 아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브로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좀 정확할 것 같네요. 그러죠. 예. 같은 보험료를 냈는데 어떤 사람들은 디덕트를 2,000불까지 내 돈으로 또 내야 되면 그 좀 너무 힘든 일이죠. 예. 그럼 혹시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으면은 그 전화번호 연락처 좀 예, 알려주시죠. 저는 송경희고요. 저 사무실 전화번호는 646-403-3018이고 이메일 어드레스는 경insurance@gmail.com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강보험은 미국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가입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지금 알려주신 연락처로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